집중분석 이슈타임 연말 특집 시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 모시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던 우리 경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상반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수출이나 제조업 쪽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충격, 작년 이맘때 바라보기에는 올해 이런 충격이 발생할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충격이 발생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흐름이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숫자로 보기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그 반등의 동력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서 나타나는 수출, 그리고 그 수출 상품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에서 이렇게 회복이 나타나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제 내수 부문에서의 어떤 민간 부문의 가계의 소비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서 소비가,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또 다시 풀리고 위축이 되고 풀리고 그런 활동이 되게 이제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체감도는 낮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감도가 정말 전반적으로 좀 낮을 수 있고 또 어떤 계층,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부분의 경제 정책의 지원들도 있는 상황들인데요. 내년도 경기 회복세, 네.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내년도의 경기 회복세가 좀 가속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의 회복 가능성까지 볼 수 있을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IMF의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마이너스 4에서 내년 플러스 5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 이게 경기 반등을 의미하는 건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반등이라고 하면은 사실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코로나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세가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세가 좀 가속화되면 그 정도의 숫자는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에서 반등을 하는 게 플러스 5라면 그거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니겠죠. 그냥 기술적인 반등, 숫자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활동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는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충격을 받았고, 올해 위축이 됐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의 그런 흐름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은 그 다음 연도에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GDP 성장률이라는 것이 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쨌든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또 플러스권에서, 하지만 그 경기의 회복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있죠. 불확실성이 있고 내후년 정도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 가능성 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의 재유행 강도가 어느 정도 또 내년에 이어질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백신의 효과도 이제는 내년 정도면 우리가 또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경기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세계 경제를 한 1900년도부터 성장률을 좀 제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게 네네.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19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6번 정도의 충격이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데요.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대전, 오일 쇼크, 리먼 사태, 지금 코로나19 사태죠. 근데 보통 위기 이후에는
V자급 반등을 했습니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 그런데요. 그 제외되는 거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인데 저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대전 때는 반등을 했고 1914에서 한 18년도까지 그 전쟁이 시작되는 그간에는 반등을 했는데 18년에 이제 확산이 된 스페인 독감 때문에 다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확산이 되면서 반등의 폭이 네.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네네. 그 상황을 지금 적용해 볼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 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변종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죠. 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백신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정성 검증이라든지 집단 면역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W 혹은 굉장히 느린 나이키 형자의 회복세가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백신을 접종을 받는 국가 순서대로 회복세가 강할 것이다. 즉 선진국의 회복세가 강하고 신흥국은 좀 느리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가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지금 솔직히 그 나오고 있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좀 의심적인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그 14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거든요. 상당히 중국 정부에서 정책 당국에서 그 쌍순환 전략이라고 하죠. 그 정책을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백신의 뭐 안정성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 당국의 컨트롤 및 그런 투자, 투입 그런 효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내수와 수출에 또 그런 온도 차이가 클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은데 2021년 주요 산업들의 동향들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나타난 우리 산업의 모습이 제조업은 그런대로 선방,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완전히 죽섰고 뭐 그런 건데 내년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조업이 만약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면 제조업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수출 경기 회복에 따른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이고 다만 이제 뭐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또 강하게 나올지 그리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모습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는 좋을 것, 서비스업은 그냥 비슷할 것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도 산업별 경기 전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풀려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측면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호황이 기대되는 쪽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CT 산업이 꼽히고 있는데요. 주목받는 배경 알아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충격이 이 비대면으로 흐르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를 더 가속화시키는 비접촉의 그 트렌드 할 수밖에 없는 그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접촉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뭐 통신 기술이라든지 어떤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쪽까지 이제 우리라든지 어떤 글로벌 기술이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굉장히 그 수요가 높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ICT, IT, 정보기술, 안에 C, 통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분야입니다.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내년 호황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기술력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미중 갈등이 또 우리한테 반사이기 되기도 하는 그런 국면이 좀 오래 이어졌는데요. 또 회복 예상 산업들 그 가운데서 특히 장기적인 어떤 하락 업황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업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철강 예. 그리고 이 밖에는 또 자동차와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각 산업별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동차는 세계 경기 회복의 수혜를 입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장착한 기술이 요구되는 네.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타나는 그런 장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예. 장기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어떤 장밋빛의 전망을 시작이 되는 내년도의 한 해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 되는 전망이 되는 만큼 그런 전자산업 기계 부문에서의 수요 확대로 기계 산업이 회복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런 두 가지 부문에서의 그러니까 회복세가 강한 것이 철강의 수요를 회복시키는 더 강하게 끌어올리는 영향도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이제 유가의 상승세 전망이 또 뒷받침되는 부분도 있고,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좋은 사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워낙 강세가 되는 부분이 이제 석유화학은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인데 네. 워낙 강세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익이 좀 덜 나온다고 해도 이 비용 측면에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워낙 강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문입니다. 네. 조선은 앞서서 우리 또 뉴스로 짚어봤지만 최근에 수주 연이어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트렌드를 받고 있는 업종이고요. 이제 반대로 침체가 예상되는 산업들 가운데서는 건설을 꼽아주셨는데 예. 최근에 건설주의 흐름이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내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쪽에 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유 알아볼게요. 침체라는 거는 이제 올해와 내년도가 건설 투자 부문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랑 약간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택지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설 부문에서의 투자가 그 전 시기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침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기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쪽에서는 올해 굉장히 강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제라든지 금융 쪽에서 규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정책의 영향은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급락한다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공 부문은 양호할 것이지만 공공 부문은 양호할 것입니다. 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부진할 수 있다는 점, 예. 세제라든지 정부의 규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님 빨리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쉽지만 여기서 일정이 있어 다음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W자 회복 가능성 예상을 하면서 2022년 정도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과 효과에 따라서 선진국의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더 V자에 가까운 반등 예상을 해주셨는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형태의 코로나 이후 사태의 회복력 W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황을 기대하는 쪽 ICT 그리고 회복 가운데서는 모빌리티 혁명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주목을 해주시는 의견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